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2030들하고 만났다는 소식입니다. 2030들한테 면접을 당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면접을 본 게 아니라 2030이 면접관이고 한동훈이 면접을 보는 입장이었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빠르게 전해보겠습니다. 강신업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공유 카페에서 말이죠. 영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인근에서 영면접 곱하기 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라고 하는 행사에서 한동훈 당대표죠. 오늘 이런저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말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자기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자기가 가는 길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로서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2030 그 면접관들이 한동훈을 향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으니까 국민의힘은 이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것이 허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폭넓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리고 이견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또 자기가 이견을 내는 것은 국민의힘을 위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것이지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얘기한 것은 뭔가 방향이 틀리고 그리고 속도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왜 방향이 틀렸느냐? 만약에 한동훈 당대표가 단순한 당원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한 당직자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또 일개 국회의원에 불과하다면 그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견을 내는 것이 또 적당하게 또 반대를 하는 것이 도움이 크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당대표는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당대표입니다. 당대표라고 하는 위치에서 그 당대표라고 하는 위상을 10분 활용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당대표가 아니면 누가 한동훈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바로 당대표라고 하는 위치를 또 100분 활용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필히 당정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견을 낸다면 그거를 공표하는 식으로 언론에 플레이하는 식으로 내서는 안 되는 거죠. 한동훈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말이죠. 그것이 당의 얘기로 지금 비춰지고 그리고 한동훈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당원들의 얘기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왜? 당대표니까. 그럼 당대표는 한마디 말을 함에 있어서 10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김건희 여사 활동을 중단하라 또 그런 거고. 자, 이 하나하나가 활동 중단을 그럼 왜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좌파들이 김건희 여사를 계속해서 흠집내고 여러 가지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디올 파우치라고 하는 것도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당한 것이 분명하잖아요.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서 말이죠. 마치 김건희 여사가 임성근 사단장 구하게 나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제보 공작이라는 것이 드러났고요. 그다음 명태균 얘기? 명태균 얘기를 지금 믿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미친 X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가 지금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하고 뭘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경선 때입니다. 그때 경선 때 명태균이가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명태균 비유 맞추고 이렇게 저렇게 명태균으로부터 얘기 들은 것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의혹이 확실한 것처럼 뭔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몰아가는 것이 한동훈 당대표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을 향한 당원들의 비난과 지금 욕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 가서도 거기 보수
자유우파, 진짜 찐우파만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배신자라 소리 듣고 꺼져라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또 대구에 가서 말이죠. 뭐 한두 사람이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그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중요한 겁니다. 대구에 가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배신자라는 피켓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정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한동훈 퇴진하라라는 집회가 열렸고 이것이 또 수요일마다 앞으로도 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자기 변명으로 가득 차고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는 이걸 보면서 한동훈 도대체 안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모임을 가진 것도 결국은 자기 변명하려고 자기 합리화하려고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는 당 정치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호 당원인 대통령의 정치를 갖다가 그야말로 뒤에서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당 대표 아닙니까? 남당 대표가 아니잖아요. 여당 대표잖아요. 우리 당 대표잖아요. 그럼 우리 당이 남의 당처럼 여기 당이 저기 당처럼 여당이 남당처럼 그렇게 하면 그럼 민주당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동훈을 이용해 가지고서 차도살인, 한동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치려고, 한동훈을 이용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치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도 너 최상병 특검법 한다고 약속해놓고는 왜 안 하느냐? 계속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한동훈한테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법 너 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특별감찰관을 한동훈이가 먼저 한다고 난리치니까 오히려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코웃음 치고 있습니다. 저 왜 저래죠? 특별감찰관? 그거 우리 별로 관심 없어. 우리는 특검에 관심 있어. 너 특검이나 얘기해. 특별감찰관 지금 민주당에서도 할 마음이 없는 것을 왜 우리가 한다고 먼저 난리를 떠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수당인데 보수당의 정체성은 어디다가 엿바꿔 먹었습니까? 보수당의 정체가 뭐예요? 북한 인권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유엔도 그리고 미국도 모두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인권 보고서를 해마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북한 인권 보고서 이런 거 하나 안 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할 때 말이죠. 인권하는 인권 변호사라고 그렇게 사칭했던 자가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까? 김정은이 우리 북한 동포들을 고사포로 쏴 죽이고 그야말로 우리 남한 영화 좀 봤다고 그래가지고서 처형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마디가 없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한동훈이 어떻게 우리 당 사람이 우리 국민의힘 사람이 우리 당대표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말이죠. 북한 인권 재단을 출범시키거나 말거나 거기 이사를 임명하거나 말거나 그냥 특별감찰관만 하자. 그 특별감찰관만 하면 정치가 잘 되고 개혁이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됩니까? 특별감찰관이 뭐예요? 김건희 여사 그 친인척들 감찰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법무장관 할 때는 뭐 했어요? 왜 그러면 특별감찰관 하자고 법무장관 할 때 그때 얘기 왜 안 했습니까?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표 얻어야 되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때는 기이는 척하고 그때는 말이죠. 그냥 핥는 척하고 이제 와가지고는 내가 이제 다 얻었다. 나 이제 당대표 됐다. 내 정치 해야지. 그러니까 뭐 김건희고 윤석열이고 필요 없어. 내 가는 길에 내 정치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모두 제거해버리겠어.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홍준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레빙 몇 마리 데리고 말이죠. 레빙 정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 정말 난동 부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부지 난동이다. 왜 철부지라고 말하는 겁니까? 정치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홍준표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홍준표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어쨌든 산전수전 다 겪은 그리고 당대표를 2번씩이나 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도 나갔었고 경선에도 2등을 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철학과 가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하나같이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고개를 젓고 있습니까? 왜 김태흠이가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지 왜 김기현이가 한동훈의 정치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 오늘 뭐 공유 그 오피스텔인가 뭐 공유 사무실인가 가가지고서 뭐 2030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글쎄 뭐 2030을 만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쇼를 또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물론 쇼적 성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2030이 묻고 한동훈이 답하다 이런 어떤 연예인 같은 그러면 그 연예인 같은 거잖아요. 연예인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 이공상이 물으면 내가 답한다. 그렇게 그럼 연예인이 기자회견하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 정치 하지 말고 그야말로 밖으로 나오지 말고 오히려 안에서 하는 정치, 그다음에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언론에다가 바로 쪼르르 알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야말로 묵혔다가 3년 묵힌 김치처럼 그렇게 숙성됐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그것을 토의하고 또 뭐 음식으로 만들어내듯이 김치를 3년 묵은 김치를 음식으로 만들어내듯이 그 3년 묵인 생각을 하나의 정책 과제로 만들어내고 또 법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정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한동훈 처음에 말이죠. 우리 당원들이 기대를 걸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을 일종의 뭐 후계자로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또 한동훈하고는 막역한 관계라더라. 뭐 그랬기 때문에 한동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고, 또 젊은 정치인, 뭐 스마트한 정치인이라고 봐가지고서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우리 보수정당이 기대를 걸었다가 이준석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그다음에 하나의 대체제로 나타난 것이 한동훈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이 자기 어떤 지금 위치를 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그 자리에 갔는지 그런 어떤 성장 과정을 망각하고 자기를 키워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반기를 든다면 그것은 살모사 정치밖에 안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결국 한동훈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오늘 가가지고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이견이 존중되고 또 허용된다, 우리 당에서는. 근데 지금 오히려 한동훈은 다른 당원들의 이견을 존중하고 허용하지 않아요. 김태흠 그 도지사 얘기 들었죠. 김태흠 도지사가 SNS에 한동훈을 좀 비판하는 그런, 그리고 걱정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전화 걸어가지고 말이죠. 왜 당원이 당대표한테 욕설을 하느냐, 비난을 하느냐, 그렇게 뭐 욕설도 아니죠. 그냥 비난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정말 그 김태흠 도지사가 웬만하면 얘기 안 했을 텐데 정말 얼마나 황당하면 그런 얘기를 밖으로 깎겠습니까? 그렇게 한동훈이가 지금 뭐 이견이 존중되고 허용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견을 하나도 존중 안 하고 허용 안 하는데, 그런 이율 배반적인, 지금 계속해서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율 배반적이고 모든 것이 하나같이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신의 정치, 살모사의 정치라고 지금 비난받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의 이견을 오히려 허용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견을 쉽게 그렇게 언론 플레이하지 말고 숙성된 김치처럼 그렇게 묵혔다가 그야말로 그거를 또 당대표라는 위치를 또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아무 때나 그냥 막 밖으로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